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써니입니다. 나 하나 우리 모두 김보영. 나 하나 마스크를 쓰면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쓴다. 나 하나의 욕심이 우리 모두의 위험이 된다. 나 하나의 희망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된다. 나 하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보자. 나 하나 우리 모두 함께하자. 코로나19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이 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 전시회 작품글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와 홍익대, 세종대 등 적립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립대가 뭐라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입시, 학사비례와 회계부정이 줄줄이? 시끄럽다마 뉴스 좀 듣자.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세대 교수들의 짬짬이 입학 전형이다. 이 대학에 뭐라고? 교수란 사람이 손을 써서 자기 딸을 합격시켰다고? 말이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떨어졌어. 아유 속상해. 어허이, 입은 삐뚤어지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우리 얼라들은 넣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 친구 딸도 거기 넣었는데 떨어졌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공부도 잘했는데 떨어져서 그 친구 머리 싸매고 한 달을 알아 누웠었잖아. 당신도 알지? 치아라마, 다 지난 이야기는 해서 말랐고.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연세대와 연세대 의료원 보직 교수들이 법인카드로 유흥비와 골프장에 수십억 원의 돈을 쓰고 홍익대의 법인 소유 토지 재산세와 소송 비용도 부정회계로 이런 돈들을 학생 교육에 쓰여져야지. 아유 정말 너무해. 학생들이 피해자구만. 학생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하고 교육부가 책임지고 감사해야 바로잡는 기제. 당신도 25년 동안 함께 했는데 종합감사 한번 합시다.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털어놔봐. 다음에 걸리고 후회하지 말고. 죄? 무슨 죄? 당신을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은 죄? 아니면 이 가슴에 니를 가둔 죄? 어머 당신 언제야 또 이렇게 로맨티스트가 됐어. 부산 사나이 맞지? 오지라퍼 문여사의 오늘의 꽁트, 사립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출연 문여사 진달래, 문여사 남편 왕정찬, 아나운서 써니였습니다. 이 꽁트 내용은요, 한겨레 신문 사설에 나온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꽁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러게요.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부모 찬스를 써서 전공이 전혀 다른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해주고 또 최고 점수 A뿔을 주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교육부에서 부정 없이 철저하게 종합감사해서 비리와 불공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사가 늦었죠. 오늘 오지라퍼 문여사 남편 역을 도와주신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왕정찬 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왕정찬입니다. 이 자리에 진짜 어렵게 모셨거든요. 라디오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꽁트를 해주셨는데 꽁트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글쎄요, 이게 참 예전에 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목소리하고 또 제가 뭐 동영상이나 등에 제 목소리가 들어간 거를 들을 때하고 느낌이 상당히 달랐던 기억이 있어서 라디오란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또 어떻게 나중에 제게 들릴지는.
근데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아유, 그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정말 안 쓰시네요. 어머님이 경기도 안성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에 참여하기 좀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예. 바쁘지 않으시면 나오신 김에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예. 그런데요, 듣기로는 그 8월부터 원종 종합사회복지관이 5종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저희 복지관이 올해 문연지가 개관 21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도 친숙한 이름인데 불가피하게 오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난해 7월부터 부천시 네. 체계가 광역동 체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0개 광역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어떤 복지 체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예. 범한 복지관이 새로 생기게 되고 뭐 등등 해서 10개 동에 10개 복지관이니까 한 개 동에 한 개 복지관을 매칭해서 예. 복지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수행해 보자 이런 구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복지관 이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를 네. 들면은 지금 중동에 있는 한라복지관을 네. 부천 북부역 쪽에 심곡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막상 그 과정에서 이제 심곡동으로 가니까 심곡동 복지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남부역 쪽에 심곡 복지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럼 또 거기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광역동 이름과 복지관 이름을 매칭을 시켜서 그 광역동 이름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게. 복지관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렇죠.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바꿔져서 예. 그냥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지관에서도 올해 그 사업 계획이 많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예. 사람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맞아요. 못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복지관 업무에 지장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초창기에는 뭐 이러다가 금세 한두 달 지나면은 뭐 정상화 될 거라서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6개월 가까이 그러게요. 지금 이런 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에 이제 사회복지관이 한 480개가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다 휴관이란 단어를 쓰고 맞아요. 예. 공식적으로 휴관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뭐 복지관이 휴관이니까 아무 예.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이런 뭐 오해도 있는 게 뭐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근데 실제로 복지관의 경우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교육문화 사업 예. 이런 거는 못 하고 있지만 뭐 사례 관리나 후원 또는 급식 지원 사업 예. 등 이게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은 끊임없이 계속 해왔던 거죠. 해왔고 그러네요. 특히 또 뭐 마을 활동을 주로 하는 지역 조직 사업도 복지관이 아닌 네네. 외부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8월부터는 소규모 정도로 네네. 10명 이내의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할 예정으로. 그럼 있기 문화센터가 오픈하나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급식소를 지금 다시 예. 짓고 있다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뭐 저희 마음 같았으면 원래 시작할 때는 7월 말, 이달 말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공사가 또 과정이 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정은 8월 중순쯤에 공사는 끝날라 그러고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나 뭐 시쪽 얘기를 들어봐도 네. 급식소는 아마 당장 오픈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뭐 복지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나면은 그때 정식으로 무료급식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돼서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주말 동안 되게 힘든 일을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힘든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요. 어제 아침에는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저도 아침에 진짜 허리 너무 아팠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오정동 지역 마을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마을 디자이너 사업에 저희 복지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가 추진하는 올해 사업 중에 동네 버려진 공간을 예쁘게 꾸며서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마을 치유 정원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두 번째 제2호 공원을 네. 저희가 옛날 원종 이동이죠, 그죠? 네네네. 원종 이동 다세대 빌라 일부분을 새롭게 꾸미는 사업을 했는데, 네네.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거기에 나와서 조금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아니, 삽질을 되게 잘하시길래 제가, 삽질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부산 사나이는 원래 삽질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원래 부산 사나이는 삽질을 안 하나요? 그랬거든요. 네, 저는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중심가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 사람인데 삽질을 못해요. 그럼 혹시 그 여름 휴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예전에는 뭐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네. 여름 휴가라는 단어가 좀 개념이 와닿고 특히 네네. 신경을 많이 쓰면서 네. 뭐 식구들끼리 날짜도 정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같이 가려고 하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그쵸. 뭐 어차피 뭐 저랑 집사람 둘이 다니는 거니까 그냥 굳이 여름 휴가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휴가 개념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네네. 뭐 그래서 뭐 8월 중에 그냥 둘이서 2박 3일 정도로 어디 텐트 치고 캠핑장이나 가서 좀 쉬다 올 생각입니다. 즐겁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 끝으로 라디오에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1대1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거 하고 예. 또 이렇게 뭐 말은 나누지만 제가 하는 발언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전파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라디오 자체가 상당히 출연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뭐 오늘도 써니님이 뭐 50대 경상도 남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냥 얼떨결에 오게 됐는데 네.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어쨌거나 뭐 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좋게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섭외한 이유가요, 진짜 주민 100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어야 돼요. 그쵸? 저 다음에는 진짜 정식으로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싶으신데요. 꼭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나와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 수첩을 펼쳐볼게요. 기자 수첩을 펼쳐라, 빠밤. 기자 수첩을 펼쳐라, 8호로입니다. 그 진달래님 혹시 방충망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하세요? 작게 찢어졌으면 실로 꼬매거나 테이프를 붙이던지 좀 크면 새로 갈아야죠. 저도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서 껌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요즘 기특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마트나 철물점에 가면 보수용 접착제 방충망이 사이즈별로 있고요. 창틀 물구멍으로 벌레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그것을 막는 밴드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정말 써니님 때문에 기가 막히네요. 그걸 인지 알았어요? 전 진작 알았죠. 뭐 기특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한 발 늦어버렸네. 그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아님 취소 인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도 예외 없이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15 통일 비빔밥을 매년 해왔었는데 올해는 어렵게 되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 시즌 15 원정 종합사회복지관과 어울림 네트워크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정대국원에서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을축제 진행이 어려워 다양한 대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은 통일을 주제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떡 815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접 나눔이 어려워 사전 기관 및 개인의 신청을 받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7월 28일 화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내일 홍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해주세요.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 8월 7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배달이 진행됩니다.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떡을 수령받은 분들은 통일은 네모다 라는 이벤트와 함께 떡 나눔한 영상이나 사진을 다시 저희한테 8월 11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출받은 영상 사진을 모아서 8월 15일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 행사 당일에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 TV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 후 댓글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요, 2020 국가균형발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네요. 공모전을 하는 목적은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우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모전을 추진했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대국민 정책 참여 유도 및 컨텐츠 발굴 확산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지고 있다네요. 대상은 균형 발전 정책에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공모 부분으로는요, 영상 콘텐츠, 인포그래피, 논문 등 자유 형식이고요. 공모 부분은 대상 및 구분 없이 참가팀 3가지 주제 중 1개를 택해서 자율 제한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주제는요, 새로운 지역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로 균형 발전 아이디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아이디어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발전 우수 사례는 우리 지역을 바꾸는 균형 발전 우수 사례 발굴이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 과제 발굴은 지역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도출입니다. 일정은요, 아이디어 접수는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고요. 1차 심사는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접수된 계획안으로 서류 심사는 본선 참가팀 발표가 8월 21일부터 8월 25일 중에 있고요. 본선 참가팀 선정, 단 본선 참석 가능자에게 하나고요. 본선 현장 발표는 심사하고 시상은 9월 3일부터 9월 5일 중에 하고요. 2020 균형 발전 박람회 청주에서 9월 2일, 9월 6일에 현장 발표 및 시상 추진, 그리고 현장 발표 및 시상은 코로나 이슈로 일정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답니다. 공모전 대회 활동 사이트 위비티에서 참고하시고요. 문의사항은 070-5223-2971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민의 손길이 필요했던 책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시립도서관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수용 가능 인원은 30% 내 지정 좌석 이용 가능하고요. 자료 대출 및 반납,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출입 시 전자출입 명부에 꼭 서명하시고 발열 체크,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도서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변동이 있답니다. 저도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로 책을 빌려 편하게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멀리 있는 시립도서관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참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제6회 부천 생활문화 페스티벌 언팩트 다락 축제 슬로건은요, 슬기로운 축제 생활, 그다음 문화 속 거리두기. 축제 기간은요, 8월 21일부터 23일 총 3일간 하고요. 전시는요, 8월 10일부터 23일 9일간 합니다. 축제 장소로는요, 부천 시민회관, 복사골 아트홀, 복사골 갤러리, 야인시대 캠핑장 부근, 기타 참가 신청자 개인 소유 문화 공간 등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소속 축제는요, 작고 소중한 축제로 부천 시민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지역 공간을 발굴 활용한 지역 내인 중동 달빛공원,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 등에서 축제를 할 예정이고요. 소소 축제는 8월 21일부터 23일 3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전시관은 복사골 갤러리, 시루 작은 도서관, 옥길동 공방 등 지역 공간 및 주민들이 발굴하여 개인 소유 공간에서 소규모 전시 체험도 할 수 있답니다. 체험은 전시관마다 다르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부천, 부평 시민이 함께 즐기는 네트워크 축제 운영으로 부천 시민이 예술가다. 시민 창작 콜라보레이션 무대 및 생활문화 메이커스가 어우러진 축제를 구성했는데요. 야인시대 캠핑장 부근에서 하고요. 안전한 축제를 위한 관람객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미신청자는 출입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전시 플랫폼 운영을 영상, 사진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생활문화 체험도 운영한답니다. 체험은 체험 키트를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복사골 문화센터 2층 갤러리 앞 지정 장소에 가셔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유튜브 부천문화재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진달래님도 이번 축제에 참가하시죠? 네, 벌써 3회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은 완성하셨겠네요? 네, 지난주에 완성해서 부천문화재단에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 작품 주제는 뭐예요? 제 작품은 제목이 설레임인데요. 네. 마당에 꽃나무가 있는데 네네. 꽃이 필 때 너무 설레고 예뻐서 제목을 설레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 그림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다락 축제도 좀 성공리에 끝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 장소는 복사골 갤러리예요. 꼭 보시러 오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었는데요. 부천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은 꼭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돌봄 공동체 모락 동아리에서 캘리그라피로 예쁜 액자를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층 마루원에서 무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용돈 봉투도 판매하고요. 명절이 아니어도 10일 정도 미리 신청하시면 봉투와 액자에 원하는 문구를 써준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시끌벅적 평상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문의사항은 032-677-0108 오정종합사회복지관 구숙지 복지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번에 설날에 봉투 몇 개 네. 구입해서 용돈 봉투 했거든요. 근데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진달래님도 추석 때 한번 주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아요. 그래요? 네네. 마음에 드네요. 네, 맞아요. 기부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끝으로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와 도시농업관리사 수강생 19기 그리고 원종 이동 주민자치회 협업을 통해서요. 우길 7차 아파트 부근과 대응 주택 탐에 마을 치유 정원을 조성했거든요. 네, 정원에 우체통을 설치해 놓았어요. 사연을 써서 넣어주시면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걸로 쏴요. 8월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수첩을 펼쳐라. 꿀제 코너 속의 코너 그거 참 알고 싶다. 가보죠. 코너 속 코너 그거 참 알고 싶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달래님, 요즘 주택가로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현수막이요? 네. 무슨 빌라, 재건축 총회, 무슨 빌라, 경축, 재건축인가, 공공 빌라, 경축, 가로주택, 시공사 선정 이런 것이 오래된 주택에 붙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재건축으로 떠들썩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뭔지 궁금하신 분도 많고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저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오늘 써니님이 궁금증을 확 풀어주세요. 네,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긴 한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역 면적과 층수가 낮지만 절차를 상당 부분 완화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개발할 때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완화되었나요?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만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 같은 절차가 10개에서 6개로 줄어들어서 시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도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상지 면적은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구역의 사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하고요. 너비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구역을 가로질러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의 수는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역 내 20세대 이상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면적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지 면적을 2만 제곱미터로 확대할 수 있고 층수도 7층에서 15층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려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무슨 요건이 있는 건가요? 네, 그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요. 일반 분양 가격은 공기업이 결정하는 등 확정 지분제를 도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10%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럼 그 노후 건축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년도 더 된 나홀로 아파트라 매매도 안 되고 또 리모델링해서 새놓기도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 설립 요인도 또 줄여주고 재건축까지 또 여러모로 혜택이 있다길래 몇 집이 추진해서 동의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공기간이 길어지면 자부담도 늘어날 거고 또 부실공사도 많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럼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토지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네요. 재개발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75%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진행하는 측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분위기가 좀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를 하다가 궁금해서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음에 1년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목적이 아닌 주민들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정 행정복지동은 노후된 건물들이 아주 많잖아요. 사실 저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요. 추진을 하게 되면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평생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할 줄 알았는데 동의하신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단둘이 평생 여기서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건축을 한다고 하길래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 나이도 있고 많이 아프기도 해서 경제적으로 힘든데
막상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이용자금 내기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나마 자식이 도와준다고 해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자식들한테도 부담 주는 것 같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평생 살 생각으로 분양받았거든요. 30년이 넘으면 들썩거릴 텐데 나이도 점점 들 건데 저분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그러게요.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요, 더 답답하시다고 하시면서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가 살 수 있을까? 뭐 자식들이 하자고 하니까 동의는 했는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간이 단축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단축되는 건가요? 네, 재개발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사업 규모나 조합원 단합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공사기간 포함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빠르긴 하네요. 그럼 시간이 걸리면 조합원들이 부담금도 커지니까 빨리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저희 빌라도 이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일 걱정인 거는 자부담이 제일 걱정이고 진행이 늦어지면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써니님 걱정하는 부분 없이 빨리 추진되길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자수첩을 펼쳐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진달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이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공공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DJ 써니였습니다.